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고전입니다. 품격의 결혼문화, 전통 혼례의 예식 절차. 지금은 결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예전에는 주로 혼인이나 혼례라고 일컬었습니다. 결혼이란 혼인 또는 혼례 관계를 맺음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혼인과 혼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선 혼례는 유교의 여러 의례 중 혼인 관련 일체의 의례를 표현하는 특별 명사입니다. 다시 말해 혼례라는 말 그 자체는 유교의 결혼 의례가 됩니다. 반면 혼인은 신랑 신부의 합방과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관련 의식들을 말하는데요. 혼례의 여러 가지 절차 중 일부입니다. 즉 혼례가 더 큰 개념이고 혼인은 혼례 안에 포함됩니다. 혼인의식 단독만으로는 혼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교 전통 혼례라고 알고 이행하는 옛 방식의 결혼식 그 자체는 혼인의식에 해당합니다. 또 혼인식 전에 장신구, 옷감, 그리고 혼서지 등을 담은 함을 신부에게 보내는 일과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시댁 가족들과 별실에서 따로 진행되는 시부모에 대한 신부의 피백례까지 포함하면 혼례의 완성형에 많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예식장에서 진행되는 결혼식 그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결혼식 전후의 일체 과정들은 바로 유교의 전통 혼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의 바로 그 혼례 문화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본 기록물인 주자가래에 대한 개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전통 혼례라고 하는 것은 주자가래를 기반으로 하는 유교식의 결혼 의례를 말합니다. 주자가래라고 하는 책 이름의 뜻은 남송 때의 대유학자인 주자, 즉 주희가 저술한 개인 가정에서의 의례서라는 의미입니다. 주자가래를 그냥 가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 이름이 주자가래이기는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자를 그 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주자를 그 저자라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가, 이도저도 분명치 않은가 등등 그 저술자에 대한 분분한 견해들이 지금까지도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선의 유학자들 대부분 그것을 주자의 저서로 믿고 존숭해 왔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이르면 주자가래에 대한 심오한 학술 연구서들이 비혼 후에 죽순자라듯 많이 저술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자가래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은 유교의 관혼상제가 민중 속으로 퍼져서 우리의 전통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자가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고려 말입니다. 주자학, 즉 성리학의 전례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 책에서의 의례 종류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이 관혼상제의 4가지 가정의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관료계층으로서의 일반 사대부 집안에서의 의례 지침서이기는 했지만 사대부 세력에 의해 건국된 조선왕조는 건국 초에 왕실의 국가 의례서를 만들 때조차 그것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혼례는 주자가래 혼례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래되기 이전 시대에도 유교 사상에 입각한 혼례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유교가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에도 확인되므로 유교의 전례와 맥을 같이 하는 유교 의례의 전례는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을 것이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교 본연의 고대 의례인 이른바 고례라는 것은 공자나 맹자, 순자 시대에도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이유로 해서 의례의 수요자는 주로 왕족과 귀족 그리고 유학을 공부하는 소수의 지식인까지였습니다. 그 나머지 일반인들은 사실상 혼례는 물론
갖가지 의례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 이 주자가래는 주자가 살았던 송나라 때에 저술된 것이기는 해도 그 저자의 전적인 창작물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부터 이어져 왔던 의례 관련 경서들, 앞에서도 언급한 이른바 고래라고 일컬어지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송나라의 시대적인 상황과 풍속에 적절히 부합시킬 수 있도록 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자가래 속에는 본연의 유교 전통으로서의 고래와 중세의 시대적 풍속이 반영된 시송례가 요소요소에 뒤섞여 있게 됩니다. 그간의 중국은 물론 조선시대 유교 예학에 천착한 수많은 학자들이 해왔던 주자가래에 대한 연구의 방향은 1차적으로 본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어려운 부분을 궁리에 알아내는 한편 각각의 의절들이 본연의 고래와 달라진 것이 있는지, 달라졌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어 본연의 고래를 잊지 않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유학자들이 그토록 고래라는 것을 중시한 이유는 바로 그 고래가 공자라는 성인이 자신의 사상과 뜻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귀하게 여겼던 것이라는 인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유교 예학자들은 주자가래 속 각각의 의절들과 본연의 고래와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1차적으로 구분하고 나서 2차적으로는 주자가래가 저술된 그 송나라 때와 또 달라진 자신들의 시대와 지역에 적용시켜 이해하기 어려워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본연의 유교적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워진 시속에 적합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깊이 성찰하였습니다. 그러한 숙고와 고민들을 담아낸 것이 바로 주자가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각종 주석서와 행례서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그러한 저술은 17세기 이래 예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많은 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시대 주자가래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의 포문을 활짝 연 것은 예학의 대가였던 사계 김장생이 가래집남을 저술한 때로부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저술되어 특히나 많이 읽혀진 것들 중 하나로 이재의 사례편람과 유장원의 상변통고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름만 들어도 버거워 보이는 이 두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전통 혼례에 대해 어떠한 오해나 미혹도 없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본 영상에서는 이 두 원전을 주자가래 혼례편을 논하는 주된 보조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먼저 그것들 각각의 특성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례편람은 관혼상제의 4가지 가정을 해 일명 사례에 관한 종합적인 참고서로서 주자가래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요령있게 엮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사례를 편람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라는 뜻이 됩니다. 상변통고는 일단 연호저술처럼 기본적으로 주자가래의 체제에 준하였고 거기에 더해서 원칙적인 통상의 의례인 상례는 물론 어떤 특수한 상황에 따른 융통성 있는 변경이 요구될 때의 의례인 별례에 관한 모든 학설들을 참조하여 막힘없이 환하게 고찰하여 편찬한 책입니다. 말 그대로 상변통고입니다. 전통 혼례하면 우리는 혼인식과 패백례까지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그것들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혼례의 여러 절차 중 일부에 하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혼례의 모든 절차 중 그 쓰임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부분들도 없지 않지만 혼례의 전체적인 조망을 위해서 본 영상에서는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략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적 설명과 현대적 재해석을 적절히 섞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주자가래 혼례편의 절차를 큰 틀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통혼을 논의하는 의혼, 신부를 채택하는 납체,
신부 집에 패백을 보내는 납패, 신랑이 신부를 직접 맞이하러 가는 친형, 혼인하는 날 당일에 부모님이 술을 따라주시며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초례, 신부 집의 혼주에게 신랑이 북향하여 기러기를 올리는 신랑의 북면 전환례, 신랑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 절하는 신랑 신부의 교배례, 신랑 신부가 음식을 함께 먹는 공례식, 합한 주잔에 함께 술을 따라주며 마시는 합근례, 혼인 다음 날 아침에 신부가 시부모를 뵙는 부현구고례, 시부모가 신부에게 단수를 내려주는 예부례, 신부가 가문을 상속받을 맏며느리일 경우에 이행하는 특수한 의례로 손을 정갈이 씻고 시부모께 음식을 드리는 관괴구고례, 시부모가 신부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구고향부례, 세 번째 날 신부가 사당을 아련하는 현사당례, 그 다음 날 사위가 처부모를 찾아가 뵙는 서현부지부모례, 바로 이어지는 사위가 처의 모든 친척을 뵙는 서현부당제친례, 이 모든 절차를 통틀어서 혼례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원서의 실물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판본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사진에서는 혼례편이 제3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가래의 제3권 혼례편을 시작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혼례라는 단어는 한자로 혼인 혼자와 예도 레자로 써서 혼례라고 쓰지만 혼인 혼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인 고대에는 점을 혼자로 써서 혼례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혼인 혼자의 출현은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혼례에서의 하이라이트인 교배례, 합근례 등 신랑 신부가 합방하는 혼인 관련 의식이 원래는 남녀가 합방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추어져 진행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혼례의 의미에는 그 문자 그대로 황혼시각의 의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혼인 혼자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혼례라는 단어는 점을 혼자를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예서에서의 혼례라고 하는 편목 이름에서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어쨌든 혼인 혼자를 쓴 혼례와 점을 혼자를 쓴 혼례, 이 양자는 같은 것입니다. 참고로 점을 혼자는 혼의 모양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옛날에는 주자갈의 실물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윗부분이 백성민자 모양의 혼자도 많이 쓰였습니다. 주자갈의 일명 가래의 편집 형태는 보이는 바와 같이 먼저 큰 글자로 본문이 있고요. 작은 글자의 주석문으로 보충 설명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문을 본래의 주석이라는 뜻의 본주라고 부르고요. 이후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 부과된 주석문들을 작을 소자 소주 또는 세밀할 세자 세주 또는 잔주, 버금 부자 부주, 부가하다 할 때의 부주 등 여러 호칭으로 불립니다. 사례편람에서 보면 본주는 한 칸 내려 쓴 큰 글씨의 커다란 주석 그린 대주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고요. 사례편람 저자가 추가해 넣은 주석은 작은 글씨로 쓰인 소주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상변통고의 경우는 상례와 변례 모두를 아울러 넣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용이 참으로 방대합니다. 처음 시작 부분부터 혼례에 대한 저자의 총론을 첨가해서 여러 분야의 유교 경서들에 대한 박식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경, 예경, 주역, 한나라의 역사서인 한서 등등 많은 전적들을 인용하면서 일륜지 대사인 혼례에 대한 사상적인 성찰을 시작부터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주자갈의 혼례편 절차들을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